안녕하십니까. 세상읽기의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통일시대연구원 부원장 손정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왜 요즘에 이렇게 안 나오십니까? 요즘 다른 분들이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오신 분들이 워낙 나오기 출중하신 싫어서 분들이. 이상한 사람들을 자꾸 섭외해서 내보내는 무슨 말씀이세요? 그건 아니고요. 이 세상읽기가 점차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좀 출연을 하고자 하십니다. 그런 거예요. 예, 예. 근데 어쨌든 하실 얘기들이 많으니까 네. 지금보다 좀 더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네. 곧 제3차 세계대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9월달.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 제가 2달 전에 나왔을 때도 3차 세계대전의 분기점이다 이런 네.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위기 상황이 좀 지속되고 있다.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소가 되지 않았다는 거네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특징적인 양상이 이게 세계적으로 네. 이 나치 세력들이 이 부상을 하고 또 한국에서도 보이듯이 나치를 지지하는 일본 군국주의를 지지하는 친일파 세력들이 대거 부상하고 있잖아요. 뭐 사실상 한국의 뉴라이트가 나치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걔네들이 네. 실제로 뭐 일본을 지지하는 거, 일본 네. 군국주의를 지지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예. 점까지 포함해서 네. 세계적으로 나치가 준동하고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나치 세력들이 우크라이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뭐 영국 등등의 이러한 그 또 이스라엘 이런 세력들이 사실 이스라엘을 시오니즘이야말로 니오나치즘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표현하고 있고요. 네. 또 현재 독일의 그 각국 정부의 수반을 이루고 있는 슐츠에서부터 이런 세력들의 조상이 할아버지가 다 나치 세력이라는 것이고 현재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폰데어 라이언의 집안도 나치 집안이라는 것이고 이렇게 또 네덜란드의 정부 집안도 뭐 나치 집안이고 이런 식의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들이 과거에는 민주주의자를 포장을 해서 숨어 있다가 이제 점차 이게 위기적 상황이 나오니까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사실은 유럽도 그렇고 네. 또 미국도 그렇고 상당히 호전적인 세력들이 정권을 잡고 실제로 막 전쟁을 부추기는 이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자본주의가 항상 위기에 처하면 네. 파시즘이 대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그 현상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죠. 예, 저는 그런 현상이라 보여지고요. 이것이 아주 공교롭게도 지금 같은 전쟁 위기 상황에서 각국의 주요 나라의 정권을 잡은 세력, 또 이 주요 정치 세력으로서 이제 부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3차 세계대전의 위험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나치 그렇죠. 세력이, 예, 나치 세력이 세력들이 준동한 거. 자기들의 패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러시아나 또는 중동 또 이 한반도 대만 일대에서 또 각국의 그런 색깔 혁명을 일으키는 네. 이런 세력으로서 계속 준동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예. 그런데 지금 이 나치들이 뭐 가장 심하게 준동한 곳이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결과 전쟁이 발발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현재 상황을 보면 국내 언론들은 아주 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쳐들어가서 네. 푸틴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등 이런 소리를 하는데 네. 실제 전황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단 말이죠. 예. 지금 러시아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우크라이나? 뭐 이미 이게 사실 뭐 한국 언론들이나 네. 마치 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해 들어가서 러시아가 큰 위기에 빠진 것처럼 얘기하지 네. 실제로는 이미 어떻게 보면 단발마적인 발악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현재 쿠르스크 지역을 약 한 달 전에 침공에 들어갔죠. 그때 병력이 처음엔 6천 명, 7천 명 그랬는데 지금은 한 5천 명 이렇게 좀 나오고 있고요. 어제까지 보도되는 바에 따르면 거기에 침략해 들어갔던 우크라이나 세력들이 우크라이나 병력이 거의 11,000명가량이 이미 소멸되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죠. 그럼 뭐 거의 다 지금 전멸 거의 그렇죠. 거의 분위기로? 전멸 상태이고요. 비단 우크라이나 병력만이 아니고 여기엔 용병 형태로 네. 미국의 그런 PMC 프라이빗 머셔너리 그러니까 용병들, 용병들이죠. 이 용병들과 그다음에 나토의 군대들이 뭐 프랑스라든지 영국 등 이런 군대들이 들어가서 걔네들이 이제 미사일도 날리고 일단 첨단 무기도 쏘고 또 우크라이나도 남아 있는 정예 병력을 돈바스 전선에서 빼서 이 크루스크 전선으로 일대에 투입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목표는 크루스크 지역에 있던 러시아 핵발전소를 장악을 해서 그 핵발전소를 명분으로 거기를 터뜨리냐 마느냐 이런 거 갖고 거기 협박하려고. 그렇죠. 협박을 해서 러시아의 양보를 얻어내려고 했던 그런 협상 전략으로서 쳐들어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미 그
실패했다. 사실 완전 실패한 거죠. 이미 뭐 어느 정도 러시아가 이미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말도 있고. 네. 예. 근데 사실 거기에서 그렇게 소멸되면서 돈바스 지역에서 뚫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예병을 빼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러시아가 지금 막 밀고 들어가고 마구 밀고 나가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불리해진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이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그 제렌스키는 서방 내에서도 이제 처음에는 좋다고 그러다가 저 바보다. 지금은 바보 같은 짓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가 지금 일대의 돈바스 전선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 중에 하나가 포크롭스키라는 지역인데 네. 그 지역이 이제 이 각종의 무기 저장소들하고 그다음에 그런 군대들이 이 최대한으로 이렇게 그 요새화된 지역이죠. 이 지역이 지금 뚫리게 됐어요. 거의 뚫리게 된 상태이고 주요 지역들이 이미 많이 장악이 되었고 네. 그래서 지난 8월 한 달만 갖고도 지금 우크라이나 병력이 6만 8천 명이 소멸되었다.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 그 동방 경제 포럼 엊그저께부터 열렸죠. 네. 이 브라디보스톡에서 현재 하고 있는데요. 이 동방 경제 포럼에 나와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할 수 있는 건 여성들도 이제는 부족하고 이제 소년병 과거 나치가 네. 히틀러가 했던 것처럼 이 소년병들을 모으는 단계로까지 나가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의 병력이 이제 거의 완전히 거의 고갈된 이런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 포크롭스키가 뚫리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 수백 킬로 평야지 됩니다. 네. 그래서 키예프까지 거의 뭐 막을 게 없는 아주 네.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러시아 병력이 뭐 9월달 안에 키예프까지 간다. 우크라이나 수도 뭐 키예프 또 카이오까지 간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럴 정도로 지금 하여튼 우크라이나는 예. 무너졌다. 예.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과 나토가 모두 힘을 그렇죠. 합쳐서 예. 러시아를 친 대리전 아닙니까? 그렇죠. 네, 여기서 지금 패배했다는 건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나토가 가만히 있겠냐 이 문제죠. 지금. 그래서 3차 세계대전은 예, 그렇죠. 나토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해서 항복을 하게 되면 네. 완전히 전쟁에 패배하게 되는 거니까 네. 이제 항복을 하기 전에 나토 병력이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가 지금 최대의 현안이 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나토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근데 나토가 객관적으로 봐서 그런 병력이 없어요. 병력이 없다. 나토의 병력 자체가 적어도 수십만의 병력이 움직여야 되는데 수십만은커녕 수만 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이런 병력 규모거든요. 그러면 한국군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단히 상상력이신데 한국군이 글로 간다. 그럴 수도 있겠죠. 윤석열이 뭐. 근데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윤석열이 국내에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난리가 날 텐데요. 또. 물론 이제 우리한테 그럼 이제 잘리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힘들다. 쉽지는 않을 건데요. 어쨌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토가 지금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방법은 영국의 스톰 섀도우라든지 또는 미국의 에이테크스 같은 중장거리 미사일을 어쨌든 근데 우크라이나 병력을 쓸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소수의 또 나토 병력이 들어가서 여기서 현지에서 이제 러시아 본토로 이런 서방제 무기들을 미사일을 쏘는 건데요. 그래서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이런 대도시 쪽으로 미사일을 타격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의 반발을 부를 거 아닙니까? 당연히죠. 그 영국 입장에서도 자국의 그런 중장거리 미사일 스톰 섀도우를 허락했다. 쓰는 걸 허락했다. 이런 보도 나오는데요. 만약에 정말로 이런 우크라이나에서 서방의 나토의 무기들을 직접적으로 러시아 본토로 미사일을 쏘게 된다면 러시아에는 절대로 원 소스가 되는 나라 영국이나 미국이나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며칠 전에 러시아 해무장관 누굽니까? 라브로프요? 라브로프가 서방이 불장난을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핵교리를 변경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러시아 쪽에서? 러시아 핵교리를 바꾸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핵공격을 받았을 때 또는 심각한 어떤 군사적인 국가적 위기 상황이 닿았을 때만 핵을 쓸 수 있다 이렇게까지 나왔었는데 이걸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서방이 미사일 공격을 가하면 아예 그냥 전술을 쏘겠다. 아예 이게 무너뜨려버리는 이러한 핵교리의 변화도 지금 검토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전쟁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현재는 거의 막바지 지점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전이 거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러시아가 승리하고 나토가 반격을 하지 않는다면 제3차 세계대전은 발발하지 않을 수 있지만
만약에 나토가 여기서 정신 못 차리고 네. 또 심각한 도발을 한다, 네. 공격을 한다면 제3차 세계대전으로 갈 수 비화할 있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쿠르스코 침공도 미국 CIA가 네. 자기가 사전에 논의했었다라고 시인을 했어요. 이번에. 사실 그래서, 뭐 많은 네. 분들이 네. 젤렌스키가 독자적으로 저런 작전을 할 수는 없다. 아, 그럼요. 예, 이런 예. 얘기를 하고 쿠르스코 있죠. 침공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하고 영국 네. 이런 등 서방의 나토 애들이 사전에 모의했고 준비했다라는 네. 얘기를 계속 나오고 있죠. 예. 자, 어쨌든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광고를 하나 하실 게 있다고 아, 하시는데 조근시대 연구원이 처음으로 저희 회원이신 이 가림다 마을 영농협동조합에서 생산하는 홍삼액을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림다 홍삼액은 6년근 삼유로 진짜 제대로 만든 겁니다. 뭐 정관장보다 훨씬 제품이 좋다고 하는데요. 통일시대 연구원 후원 사업이자 가림다 영농조합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성인용이고요. 이거 성인용이고. 이거는 아이들용. 어리니까 더 맛있고 사실은 좋습니다. 그럼 예, 성인이 어리니까 먹어도 돼요? 그럼 되죠. 예, 예. 자, 박스도 한 번씩. 예, 박스도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예. 자, 예. 그래서 요거를 저희 연구원 사무실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책임 있게 정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 다뤘는데요. 네. 중동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그렇죠. 돌아가는 분위기가. 예, 만만치 않죠. 중동은 지금 어떻게? 중동은 지금 이스라엘이 여전히 반성할지 모르고 네. 이 지금 계속 전쟁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가자 일대는 사실 분단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운데를 완전히 잘라가지고 중부 가자 지구를 가자 지구 중부를 잘라서 거기를 이스라엘 군대를 주둔시키고 그리고 가자 북부는 완전히 청소하고 가자 남부로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몰아넣는. 예. 그렇게 해서 가자 북부를 청소해서 그 일대를 무슨 리조트니 무슨 뭐 가스전 개발 그 앞에 앞바다에 가스가 있거든요. 가스. 요런 식으로 지금 하겠다는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령하겠다 완전히. 그래서 이제 이 휴전 협상이 결렬된 게 가자 일대에서 이스라엘군의 철수를 기본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애들이 그 지역만큼은 군대를 뺄 수 없다. 나갈 수 없다. 나갈 수 없다. 우리가 먹겠다 이거네요. 이래서 지금 휴전 협상이 결렬된 거죠.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고위 군 사령관과 또 하마스의 이스마일 하니의 그 정치국 수장, 정치국 수상이죠. 이 양반을 암살한 것에 대한 보복 공격을 지금 예고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헤즈볼라가 먼저 북부, 지난 8월 이스라엘. 8월 말에 먼저 공격을 했죠. 그래가지고 북부 지역 일대가 완전히 다 지금 30만 이상의 이스라엘인들이 피난민이 발생했고, 그리고 320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한국 언론에서는 뭐 다 요격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모사드 기지와 그다음에 군 정보 기관인 8,200기 그 기지를 사실상 이스라엘이 완전히 타격을 해서 상당한 손실을 입혔다라는 것이 해외 언론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애들도 지금 헤즈볼라하고의 전면전을 지금 벌이냐 마느냐 놓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과정에서 이란이 지금 중동 전역으로의 확전을 가능한 한 기피하기 위해서 어쨌든 지금 자제하고 있는데 가자 지역의 휴전을 요청을 하면서 일단은 말로써 계속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언제 이런 어떤 그 전쟁이 진짜 큰 전쟁으로 확대될지 비할 수 예, 모른다. 이게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미 불이 붙어서 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조금만 더 여기 기름을 붓는다면 예. 제3차 세계대전으로 예.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제 예멘하고 지금 헤즈볼라가 이미 이제 공격을 갖다가 예고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리아에서 러시아하고 합동 작전을 수행해서 현재 시리아와 이라크에 있는 미군의 어떤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IS. 그렇죠. 육군 그러니까 지상병 병력을 네. 하고 있는 거죠. 지상전 병력을 담당하고 있는 IS 세력들을 다 소탕을 했어요. 네, 소탕을 했습니까? 네, 이미 많이 그 러시아 공군과 시리아의 지상군이 들어가가지고 많이 소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후방을 갖다가 정비를 하고 나가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그 헤즈볼라, 그다음에 예멘, 그다음에 이라크, 시리아, 그다음에 하마스까지 실질적으로 동시 공세의 준비를 좀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스라엘이 견디기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란이 강하게 지금 서포트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란이 어쨌든 침묵을 지키고 있으면서 어쨌든 강하게 서포트를 하다 보니 이런저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큰 규모의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고 가능한 한 이 팔레스타인 일대에서만 전쟁이 머물게 하는 이런 어떤 전략적 방향 하에서 현재 계속 압박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금 뭐 달리기 하면 이란이 재고 있다? 그렇죠. 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스라엘들이 지금 뭐 전혀 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서한 지구를 또 공격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자 지구만이 아니라 서한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지금 닥치는 대로 학살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결국은 이게 이렇게 된다 보면 결국은 싸우지 이게 않을 수 큰 없다. 전쟁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스라엘은 지금 미국의 지지하에 네, 그런 그렇죠. 겁니까? 지금까지 미국 애들이 이스라엘에게 준 무기량만 5만 톤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얘들이 지금 미국 애들은 지금 겉으로는 휴전 얘기하면서 계속 뒤로는 무기를 계속 무기를 대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게 땅덩어리 크기가 이게 경상도만한 네.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다 대고 지금 걔들이 생산력도 엄청나게 무너졌고 그다음에 기업들도 4만 6천 개가 문을 닫았다고 그러고 수십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외로 도망갔어요. 자, 이런 조건 하에서 이 경제가 휘청되고 농업 생산도 지금 엄청나게 안 좋은 조건인데 네. 여기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무슨 포탄을 생산해 가지고 자력으로 그런 전쟁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 애들이 포탄 지원을 끊으면 전쟁이 끝납니다. 바로 스탑이에요. 근데 미국 놈들이 뒤로 겉으로는 지금 휴전하면서 뒤로는 계속 무기를 대주니까 네. 이게 지금 전쟁이 계속되는 거죠. 미국에서 일어났던 반전 시위도 바로 그걸 얘기한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너희가 무기만 안 주고 무기만 끝나면. 지원해라, 무기만 지원 중단해라 이런 얘기인데 미국 애들이 항상 겉과 속이 다르니까 네. 예, 겉으로는 뭐 휴전 얘기하면서 뒤로는 계속 무기를 대주고 돈도 대주고 이번에도 200억 불 준다고 나왔던 거죠. 200억 불 이상의 무기 지원을 하겠다고 지금 공식적으로 나온 거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전쟁이 아직 안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계속 밀어주는 한 이스라엘은 계속 이렇게 무모한 그렇죠. 도와 공격, 예. 학살 예. 이걸 멈추지 않을 텐데요. 근데 심지어 이제 이게 재래식 그 무기나 병력 갖고는 어차피 이게 한계에 봉착을 했기 때문에 네. 결국 남는 거는 핵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B6111 또 B6112라고 하는 핵 벙커버스터 지하에서 터지는 거죠. 땅속에 네. 들어가가지고 이 벙커버스터를 이란에다 터뜨리겠다 이런 보도가 좀 나오고 있어요. 미국에서.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실제로 그런 핵 벙커버스터가 B61-11이 이란에서 터지면 어떤 효과가 나올 것인가를 시뮬레이션하는 게 올라와 있는데요. 그 저희가 통일타임즈에다 번역해서 올려놨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러니까 미국이 심지어는 핵 전쟁까지도 그렇죠. 그걸 제한핵 전쟁이라고 전술핵 전쟁. 전술핵 전쟁까지도 지금 고려하고 있다. 그렇죠. 남는 건 뭐 사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지금 무기 한계가 재래식 무기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은 힘드니까. 예, 현재로서는 남는 거는 핵이다. 그 핵전쟁. 근데 그것을 소형 전술 핵전쟁은 핵전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미국에서. 네. 리미티드 뉴클리어 워. 제한 핵전쟁. 예. 그렇다면 미국이 만약에 이란에다가 그걸 벙커버스터를 쐈다 쳐요. 예. 그러면 어떤 대응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뭐 러시아나 중국, 이란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예, 어차피 이란과 러시아, 또 이란과 중국은 어쨌든 이 전략적인 포괄적 협력 관계를 맺어놓고 사실상의 동맹 관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이스마일 하니 암살 직후에 이란이 반격을 준비할 때 러시아가 대규모 군수 지원을 했죠. 그래서 방공망도 다 새로 구비해주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이란이 거의 전쟁 준비를 거의 이제 끝마친 이런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만약에 핵벙커버스터를 이란에다가 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이란 입장이나 중러 입장에서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은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미 중국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이란에다가 어쨌든 만약에 이란이 공격당하면 중국이 절대로 자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미 얘기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아주 지금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다. 위태로운 상황이죠. 네. 진짜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결정은 결국 미국과 이 제국주의 진영이 결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제3차 세계대전으로 가느냐 아니냐가 이제 좌우되겠네요. 예, 그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차피 이제 9월달, 10월달 두 달이죠. 11월 초가 이제 11월 5일인가요? 미 대선이 그때니까. 11월달. 네, 그러니까 11월 초니까 어쨌든 9, 10월달 계속 전쟁은 어쨌든 이어질 것 같고요. 아주 일촉즉발의 상황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제3차 세계대전의 위험성은 오히려 해소되기보다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어지고 더 위험해지죠. 그렇죠. 그렇죠. 위험해지고 있다. 이스라엘 애들이 어쨌든 포기를 해야 되는데 안 포기하고 하니 결국은 하마스나 헤즈볼라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유럽과 중동 상황 들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